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철목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AI, 인공지능 시대의 스마트 관광을 위한 인공지능. 자, 저에 대해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동안 월드 탑 2% 안에 드는 연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와 엘스비어의 출판사가 선정하였고요. 국내 경영 분야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 실적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구글 스칼라라는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를 되고 있고요. 저는 현재 저널 오브 스마트 투어리즘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나온 논문들을 보게 되면 Annals of Tourism Research,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Tourism Management, Current Issues in Tourism, Tourism Manage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우리 분야의 탑 저널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고자 하는 크게 5파트입니다. 여행, 관광, 어원에 대한 시작, 스마트 관광 패러다임 전환, 인공지능과 스마트 관광, 서울에서 외국인 스마트 관광 경험, 마지막으로 스마트 관광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행, 관광, 어원의 시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마스 세멀 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깊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세멀 쿤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인데, 이때 처음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 말은 사실 패러다임이라는 뜻은 일반적인 현상, 통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현상과 통념이 변화하는 걸 갖다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관광 분야니까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지를 하는데 그 인지 과정이 변화할 수도 있고 사실은 과학적인 또는 자연적인 형태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은 이제 인문 사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보는 인지, 퍼셉션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지를 똑같은 대상이라는 대상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오리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토끼로 본다는 거죠. 이만큼 파워 오브 퍼셉션, 인지의 힘이 중요한데 사실 관광 패러다임이 현재 개별 여행자,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이라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은 우리의 제2의 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물학적인 뇌와 기계적인 뇌 동시에 두 개를 갖고 다니지 않으면 요즘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 관광을 다닐까? 이게 항상 저도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이거는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건데, 사실 이제 인도나 중국 철학에서 이미 다 정리가 끝난 어떤 상식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세상은 이렇게 4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 그 원소가 이제 형태인데, 폼인데, 첫 번째는 지구, 땅이라는 것과 물, 땅과 물로 이루어졌고, 불과 공기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걸 이제 단 형태고, 요걸 사람들이 컨택을 통해서 인지한다.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컨택은 어떤 형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촉감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안, 입이, 설, 신이라고 하고 그건 오감각이고 안, 입이, 설, 신, 의까지 하면 의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상의 형태나 불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의식이 있고 아니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컨택을 해서 의식하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저희의 머리로 들어오는 거죠. 머리 안에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필링이 있고요. 인지, 의식이죠. 인지, 저게 뭐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형태로, 어떤 시각의 형태로 들어오는지, 청각의 형태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촉각의 형태로 들어오는지. 그 들어온 게 다시 이제 의식이 돼서
다시 컨택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간의 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 관광이라는 것도 어떤 대상물을 이 폼의 형태에 있는 것을 보고 사실 눈으로 들어온 것을 의식하고 여러분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자연현상이라고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스마트 관광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스마트 관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을 보게 되면 Explication the Arithmetic라는 논문이고 1703년에 쓰여진 논문입니다.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잘 누군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과 적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이 미분과 적분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라이프니츠가 사실 이진법 산술에 관하여 대한 책을 썼는데 주역에 있는 음과 양의 현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있죠, 음과 양이. 그래서 양효와 음효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인데 자연 세계는 이렇게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산과 불이 있고 물과 천이 있고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 있고 이렇게 양과 음죠. 이 두 종류를 갖다 0과 1로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을 이진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라이프니츠고 이렇게 해서 주역의 64개 음과 양의 효가 있고 이 효를 갖다가 컴퓨터의 0과 1이라는 두 가지 숫자의 형태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현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사실 라이프니츠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역에서 얻었는데 이 주역에 있는 내용을 이진법으로 만들었고 이진법에는 실제로 컴퓨터 언어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언어를 지금 개념화시킨 게 스마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더 자세를 보게 되면 이게 주역이라는 게 이제 역경, book of change, 변화에 대한 책인데 역자라는 게 이제 무역할 때 역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변화나 어떤 교환 이런 뜻을 쓰는 거고 경자는 이제 경전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음과 양의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효는 이렇게 일자가 돼 있고 음효는 점을 두 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극기를 보게 되는데 사실 요 음양 사상이 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면 음과 음에서 위에 양이 붙으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변하죠. 그럼 이제 두 가지로 갈래가 나오고 양은 이렇게 양이 있으면 또 음이 붙고 양에서 양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사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양인, 태양인, 소음, 소양, 태음 이거가 이제 사상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인이 어쩌고 소음인이 어쩌고 소양인이 어쩌고 태음인이 어쩌고 이런 것도 다 사실 주역에서 나온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서 하나의 음효가 또 붙은 거죠. 다시 또 양효가 하나 붙고 또 음효가 하나 붙고 양효가 하나 붙고 음효, 양효, 음효, 양효 그래서 8개가 만들어집니다. 8개. 이 8개가 사실 우리가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이렇게 하고 8가지의 명칭을 하고 사실 이름을 갖다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괴명을 줬고요. 요게 이제 요 양요 3개가 붙으면 111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 맨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요거죠. 그 다음에 태극기의 반대되는 게 이제 곤자죠. 땅. 이렇게 하면 000 이렇게 되죠.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게 요거 겁니다. 감수. 이렇게 010 이렇게 되죠. 물이 흘러가는 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화. 불이죠, 불.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에 갖다 쓴 괴는 이렇게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진법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하늘, 건, 연못, 태, 불리, 우레진, 바람손, 물감, 산간, 땅건 이렇게 8개가 발생이 됐고 요 순서가 이제 이진법으로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관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관광이란 단어는 그 주역이란 책에서 나왔고요. 주역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에 나왔고요. 이렇게 씁니다. 주나라의 역, 점을 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동화뱀을 보고 만든 상형 문자입니다. 동화뱀 다리가 있고 이렇게. 동화뱀을 왜 보고 여기다 갖다 썼냐면 동화뱀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변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러면 피부 색깔이 변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늘의 날씨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이고 변화를 나타나기 때문에 change라는 단어를 썼죠. 자, 그래서 이 변화라는 인간의 운명의 변화를 의미하며 더 극대화돼서 인생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라틴어인 토르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투립, 투어리즘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회귀입니다. 회귀, 갔다 오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관광이란 뜻과 토르누스의 이 두 개의 매치는 사실 누가 했느냐? 아마 일본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19세기,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에. 그래서 관광이란 뜻은 사실 요 음효하고 요 회, 요 두 개의 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괴라고 하고 이쪽의 뜻은 사실 이제 새 두루미의 뜻이고 새가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가 뚫어지게 보는 걸 관자라고 하고요. 이 땅에 바람이 부는 상이라고 관계라고 하는데 점을 쳤는데 계사전에 이제 주역을 풀이하는 뜻의 사전이 계사전입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임금의 큰 덕이 바람을 땅을 몰아치듯이 세상을 펼쳐지게 되면서 백성들의 큰 뜻을 우러러보는 존경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의 뜻과는 좀 멉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게 광국지광이라는 뜻이고 이영빈 우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빛남이 봄이 왕의 빈객이 이롭다 이런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아들을 낳는데 아들에 대한 점을 쳐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돼서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굉장히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게 이제 두루 돌아다닌다라는 관자하고 빛나다라는 뜻, 요 두 개를 가져다가 관광이라는 뜻을 만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을 어디다 쓰냐면 여기서 관광도 있죠, 관찰도 있죠, 관망도 있죠, 관점도 있죠. 이게 대체적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관념, 발관이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생각에 대한 의미고 미관, 장관 이런 건 모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에 해당되는 보다, 어떤 생각하다, 그 다음에 모습 이런 거가 이제 관광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은 뭐냐? 자, 여행은 프랑스 말의 트레베일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프랑스 말의 트레베일은 노동이란 뜻인데 사실 일하러 왔다 갔다 하다 또는 무역하러 왔다 갔다 하다 하는 뜻이고요. 매우 이제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관광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고 어떤 귀족이나 이제 어떤 관광을 했겠죠.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시게 되면 사실 깃발이 나무길 모습에 요 깃발 나무길 언자와 사람의 인자 여기 사람의 인자와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의 쫓을 종자가 합쳐져서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본떠 병사들이 모여있다는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자는 한 부대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로 병사 500명이 모인 일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게 뭐 여단 이렇게 하면 군대의 일여단 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뜻이 이제 파생이 돼서 여정을 떠나다, 나아가다, 여행, 나그네의 뜻이 파생됐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여행은 여객기 할 때 여객, 여객기, 여객선, 여관, 여권, 여비, 여단, 여독, 여인숙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언어들이잖아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사실 여행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이제 일제시대 때 철도가 놓이면서 철도 관광이 사실 관광의 우리나라의 유래가 됐죠. 1940년대 금강산 수영여행 가는 사람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자, 이 40년대 수학여행 가는 사진을 찍었는데 학생들이 철원역에서 금강산 열차를 기다리는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라고 경인일보에 나왔고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가 관광 상품을 한국을 통해서 뭐 북경까지 가고 만주까지 가는 이런 조선을 뭐 여행하다 이런 걸로 어, 포스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그걸 알고 싶은 거죠. 도대체 관광이라는 게 뭔지. 아까 눈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움을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를 보면 사실 백두산 가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래서 백두산을 가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사실 있죠. 근데 관광을 보면 사실 일상에서 권태가 있기 때문에 권태스러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관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기대와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본성에서는 사람들이 권태롭고 어떤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이런 것도 인간의 본성이고 관광은 이제 새로운 것을 보고 싶은 기대와 환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도 이제 지난 10월 달에 백두산 관광을 갔다 왔고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면 이제부터 이제 스마트 관광이 되는 거죠. 백두산에서 바로 이 찍은 이제 지도인데, 자, 백두산이 있고 여기에 이제 중국 국경선이 있고 북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 위치를 알 수 있다. 자, 조선왕조실록의 관광의 용례가 나옵니다. 관광이 이제 아까 주역에서 나왔고, 우리나라의 뭐 고려시대에는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조선시대에 보면 자, 이렇게 대국에서 관광하러 온다. 관광이란 또뭐 이제 태조실록에 실렸고 과거 시험하러 유생들이 또 간다. 뭐 이렇게 하면 중종실록에 쓰고 임금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서 부녀 부녀죠. 부녀배들이 이렇게 관광을 금하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종실록에 시켰고 세조실록에도 관광하다 뭐 관통하였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자, 외인들이 조선 관광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산군 일기에 쓰였고 그다음에 이런 관광을 관리하는 조선시대의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관광방이라든지 관광방부계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종실록에 보면 권례에 출입하면서 관광하는데 추문이 많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런 단어들이 조선 왕조실록에 실렸고 관광이란 단어가 사실 역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에 대한 어떤 어원과 왜 관광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